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중을 나와서 검색대 사이로 빼내줬다. 지금부터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윤짜장 썰전은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말 그대로 썰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허위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 PD입니다. 교홍짜장 썰전 제7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나무의 김영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의 김보성 PD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보니까 지난주하고 옷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 뭐 한 주에 두 번 나누어서 녹화하는 줄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옷을 뒤집어 입고 나왔습니다. 같은 옷이 몇 번 있지 않으세요? 아, 이거 한 5번 있어요. 예. 네, 이렇게 가성비가 높은 옷이 없어요. 예. 요즘 정말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한증막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아, 그래서 이 한정막이 이제는 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때문에. 네, 예. 더워도 더운 게 아니에요, 진짜. 네. 오늘 시원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자, 교홍짜장 썰전 시청자 여러분, 네, 더위에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조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더위 좀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저기 용산 청사 있었을 때도 21도로, 네. 21도로 맞춰서 실내 기온을. 다른 관공서는 21도로 낮추면은 네. 뭐 혼납니다 진짜. 그렇죠. 예. 깜빵은 에어컨이 선풍기밖에 없죠. 없다고 그러던데. 네. 예. 깜빡은 40도입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두 번째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네. 아마 더 힘들게 지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이죠. 저는 냉방을 넣어주자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한테는 냉방을 겨울에 넣어주고 난방을 여름에 넣어주는. 혹시 뭐 소장시대가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 현직 대통령일 때 글쎄요. 구속 상태. 구치소 안에서도 경호를 받았다면서요? 머리 헤어 손질도 다 하고. 그래서 네. 가족 면회실을 혼자 다 썼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 써니하고도 해우하고 어허. 그랬다는 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예. 감옥에서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예. 네. 뭐 이번에는 뭐 경호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기 혹시 이 방송을 서울구치소장이 들으신다면은 네. 행여라도 특혜를 베푼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럼요. 대통령께서 네. 법무부 장관께서 여러분들 저기 윤석열 봐주면 큰일 날 분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네. 부시 점검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지난주에 세관이면 마약총 명품 들고 나와도 오케이라는 방송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관 직원들의 수상한 외부 출입과 짐 운반에 대한 수상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어이구야 많이 보셨네. 공항 보안팀장과 인천국제공항 관세청 홍보팀장의 말이 서로 달랐잖아요. 네. 그리고 관세청 홍보팀장조차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세관 직원들이 자유롭게 짐을 입국동에서 환영홀로 가져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공짜장 썰전에서는 지난 편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로 뭐 인천국제공항 쪽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런 거 네,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일체 침묵. 네. 야,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통상 이러면은 뭐 보도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뭐 소송 건담한다. 그럴 네.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말레이시아 마약 주범 중에 마이클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마 열린공감TV가 최초 그 이름을 또 맞아요.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자가 마약 운반차들에게 매번 가던 루트가 있었는데 거기가 네. 명동이었었어요. 아. 근데 명동 외에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서
배송 장소를 변경하면서 알려줍니다. 어. 마약 운반책들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라서 한국 지리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매번 명동으로 마약을 운반해 왔었거든요. 익숙하던 곳.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물량이 정말 장난 아니게 네.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곳은 명동이 아닌 다른 곳이었던 겁니다. 혹시 파주? 아닙니다. 어. 그 장소가 바로 한남동 이태원 참사가 났던 장소 인근입니다. 네. 아, 필리핀 대량 배송 장소를 바꾼 건데 네. 그 바뀐 장소가 정말 소름 끼치는 장소였습니다. 네. 자, 우선 저희 경제장 썰전은 생방송으로 2주 전에 백혜령 경정을 직접 모시고 김건희 집안의 독점 마약 사업 의혹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앞으로 수사할 범위가 많지만 이 마약 사업 의혹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 특검이 별도로 설치되어서 백혜령 경정이 수사팀장이 되어 낱낱이 이 사건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에 뜬금없이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내 마약 사범들을 잡아들인다라고 선포를 그 했습니다. 말이에요. 저 정권 첫 해에. 네. 그렇죠. 예, 원년에.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수사가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하고 연예인들만 죄다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었고 마약 투약 사건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열을 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선균, 유아인 씨가 그렇죠. 희생양이 됐죠. 네,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성균 배우는 세상을 떠나야만 했고요. 사실 마약 범죄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들에 대한 조사나 검거보다는 마약 유통자를 찾아내서 그렇죠. 그 주범을 찾는 것이 더 큰 성과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약 유통책과 마약 밀수업자들을 검거하는 성과는 오히려 윤 정권에서 반토막이 됐습니다. 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서 확인한 연도별 마약류 검사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에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단속은 저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적발된 마약 건수에 비해서 27%, 중량은 51%가량 줄어든 규모인 겁니다. 21년이면 문재인 정권 때인데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마약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실적은 반토막. 네, 단속한 사람들도 많이 늘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그렇죠. 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단속 인력은 2서너 배나 늘렸잖아요. 네. 그런데 적발 건수는 오히려 반으로 줄어든 거죠. 아, 윤석열 정부가 단속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혹시 앞으로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처럼 꾸미고 뒤로는 다른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게다가 영등포수 백혜령 경정이 2023년 10월에 마약 유통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해서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 27.8kg을 압수하는 성과를 냈지만 용산 외압설이 불거지면서 화곡지구대로 난데없이 쫓겨나 버렸단 말입니다. 네. 반드시 마약을 덮은 경찰, 검찰, 관세청, 용산 등 이들 고위직 커넥션과 윤건희 일당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검 수사가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당시 무려 1,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네.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 시가 8,496억 원, 상당히 밀반입되어서 국민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의 수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밀반입에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백혜령 경정이 들춰낸 네, 거죠? 간략히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1월 27일 아침 7시 33분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인천 도착 KE672 비행편에서 외국인들 불문하고 농립축산부 소관 검역본부 검색대를 통과해서 입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니까 맞습니다. 검역을 무조건 받아야 됐죠. 네, 그 입국 검색대가 1번부터 10번대가 있는데 네. 그 검역본부 검색대가 7번부터 10번이었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이 관리하는 세관구역은 1번부터 6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7번부터 10번으로만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세관 검색대는 1번부터 6번대로는 일반 승객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특이하게 그 세관 구역엔 1번부터 6번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 6명. 네.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 농립축산부 소관 검역본부 검색대인 7번부터 10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세관이 관리하는 구역인 4번, 5번 검색대 사이를 통과해서 유유히 입국하게 됩니다. 네. 이들 조직원 6명을 인솔한 세관 직원 2명이 있는데 4번, 5번 검색대에 앉아 있었던
또 다른 세관 직원 2명에게 눈치를 쫙 주고 사람들 절로 간다 하니까 그 사람들 글로 오게 만들고 거기서 뭐 대충 조사하고 그냥 빼준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정말 네. 거의 뭐 환상의 그 팀워크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와 B라는 이 세관 직원들은 세관 검색대에 서서 그곳 검색대에 앉아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던 C와 D에게 신호를 보냈던 거였고요. C와 D가 OK 신호를 주자 줄펜스를 열어서 먼저 조직원 로젠하우, 류팅비 등을 들여보내서 통과시켜주고 잠시 후에 조직원 케닌스, 위나, 리고와 양초웨이 등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우리나라 세관 직원들의 안내로 프리패스할 수 있었는데 이 4명의 세관 직원들과 이들의 관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냈는데 그러면은 공항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항으로 온 직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야. 예. 연가를 내고 온 거예요. 그 최모 씨를 포함해서 이들 세관 직원들은 과연 형사처벌을 받았을까? 아니면 처벌은 고소하고 뭐라고 있을까? 수사는 받았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총 5명이거든요. 고모 씨, 황모 씨, 손모 씨, 이모 씨, 또 조모 씨. 이렇게 총 5명인데 여기서 그 황모 씨는 그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연가자는 최모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인천세관 직원들 이 6명 근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먼저 인천세관 통관 2국 일관 주피이자 조모 씨와의 취재 기자와의 통화 내용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1시에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07시경에 K672 비행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 비행기에는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각각 4kg씩 신체 부착 인편 밀반입 방식으로 24kg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그때 제가 담당님이 통관 2국 일관 그 4번 검색대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사항이 어떤 거죠? 예. 그때 1월 27일 날 7시경에 비행기가 좀 첫 비행기가 들어올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06시 9분경에 네. 첫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네. 담당님하고 손 담당님이 06시경에 2초 간격으로 환영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어디요? 환영홀로요. 06시 9분경에요. 네, 하여튼 뭐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 환영홀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 예. 우선은 선생님 예. 질문사항 받았고요. 예. 제가 회사랑 연락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플랫폼 밀반이 사전 작업하러 나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경찰에 답변을 다 했으니까. 아니 우선 밀반이 전화 사전 드릴게요. 작업하러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 드릴게요. 아니 2초 간격으로 왜 그렇게 같이 나가신 거예요? 급하게요?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그 화를 내시고. 아니 그러니까 알았고요. 아니 그 본인이 연락해서 제가 답변 본인이 드릴게요. 답변한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예? 뭐 개인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환영홀로 왜 나가신 거예요? 06시 9분경에요? 아니, 취조하듯이 묻지 마시고. 아니 제가 환영홀로 말했어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 드릴 테니까 세관 직원이 전화 환영홀로 기다리세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취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환영홀로 왜 나갔어요? 경찰에 다 답변했어요. 필로폰 밀반이 사전 작업하러 나가신 거 아니에요? 끊으세요. 예? 네. 시인도 부인도 안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절대 부인할 수는 없죠. 네. 계속해서 그냥 경찰다 얘기했다. 경찰에 말했으니까 끝났다. 네, 그렇죠. 환영홀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급하게 2명이 같이 나갔다는 거가 이게 무슨 뭔가 준비하기 위한 그렇죠. 것이 아닌가. 그걸 네. 저희가 알고 물어본 거예요. 네. 더군다나 처음에 전했을 때는 내 전화번호는 어디서 입수했느냐부터 시작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 2사람이 갑자기 필로폰 밀반입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걸로 추정이 돼서 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물어본 건데 네. 아주 여우같이 대답을 잘 회피를 했습니다. 7시 정도에 비행기가 들어오니까 1시간 네. 전에 사전에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만큼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참 어렵게 대답을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세관 직원 조모 씨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아니고요. 대전 관세청 본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예.
회사 소속이라는 게 네. 관세청이군요. 아무런 뭐 책임을 짓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세관 직원으로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감시를 소홀히 한 탓, 네. 또 수상한 행동을 탓에 네. 이게 마약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직장 잘 다니고 있다니까 좀 부하가 치미네요. 예. 만약에 휴전선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뭐 탱크, 총, 뭐 군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1000만 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부대가 들어왔다. 무사히 통과했다. 큰일 나죠. 그러면 그 군부대를 지키고 있는 그 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관급 장교들은 멀쩡할까요? 목이 날아가고요. 옛날이면 총살이었죠. 근데 멀쩡하잖아요 지금. 네. 전 정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비호 세력이 있다는 거 저희가 네.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그냥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자, 이 밀반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세청 직원 4명을 관리했던 직속 상관 황목 씨. 네.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 관리자와도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 인천세관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탐사저널원의 기자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예, 뭐 간단한 거 한번 여쭙고 싶어가지고 과장님께서 2003년도 제가 알기로는 한 7월경에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사실관계가 맞는가 좀 확인 좀 하려고요. 23년 6월 말로 했을까요, 제가? 아, 2023년 6월 말이요. 예. 혹시 과장님, 혹시 명예퇴직하신 이유가 그때 통관 이국 일관 직원들 마약 의혹, 그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된 마약 의혹 관련해서 혹시 명예퇴직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그렇게 한 건데 1년 전이라? 그때는 그런 것도 있지도 않았고? 아니, 2023년 1월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보통 예예. 1년 전에 명예퇴직 많이 해요, 저희는. 네. 화를 내. 갑자기 바로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관세청 5명 네. 직원들의 직속 상관이었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의 주장대로면은 1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23년 6월 말에 퇴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마약 사건이 터진 후에 몇 달 되지 않아서 명예퇴직을 한 셈이 되는 건데 그렇죠. 퇴직 후에는 어디가 있냐면 무역개발원에 재취업한 상태입니다. 네. 일종의 전관예우죠. 예. 정관 예우인데 무역진흥원이 또 있어요. 네. 무역개발원이 있고 무역진흥원이 있는데 무역진흥원은 공공기관이라서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네. 취업 제한이 있어가지고 무역개발원은 취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관세청 직원들이 많이들 간다고 합니다. 네. 거의 직원 대부분이 관세청 혹은 국세청 직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특혜라고 해요. 관련된 뉴스 보도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막대한 일감을 특정 단체에만 몰아주는 것, 뭔가 이유가 있겠죠. 관세청에서 퇴직한 간부 상당수가 이 단체에 재취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불법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재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 얼마나 일자리를 나눠 먹었는지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조직도입니다. 회장의 원장, 상무이사까지 전부 관세청 출신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원 10명 가운데 9명이 관세청 퇴직 관료들이었습니다. 다른 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과 이사는 전 세관장, 한국관세사회 부회장과 이사, 한국면세점협회 전 이사장도 관세청 출신입니다.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업무랑 아니해가지고 이렇게 관세 관련 단체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간부들은 최근 4년 동안 모두 80여 명. 이런 일자리 나눠 먹기가 결국 화물관리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공적인 부분이라면은 일단 세금 낭비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면은 시장 경제에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게 되는.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의 취업 제한 대상은 주로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입니다. 사단법인 같은 협회일 경우 회원 가운데 취업 제한 업체가 없으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해도 사실상 일자리를 보장받는 관세청 고위 간부들의 재취업. 정년조차 보장받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저 무역개발원에 엄청난 국비가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연봉도 빵빵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관세청에서 일하다가 뭐 퇴직하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더 좋은 대우로 아마 하기 때문에 뭐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관세청 직원 중에서 약간 비리 의혹이 좀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또 저리로 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기도 한번 나중에 탈탈탈 한번 취재를 해서 털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그 나쁜 짓에 이름이 올라가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노후가 너무 때깔이 있으니까 좀 보기 많이 화가 나고 부하가 치미네요. 예. 자, 전 인천세관 황모 과장 이 사람은 그래도 책임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취재 기자가 그 책임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때 말레이시아 필로폰이 2023년 1월 27일 날 한 7시경에 들어왔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뭐 위에 압력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저기 명예퇴직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저 과장님이 그때 모임중이니까 통관 2국 일관 총 책임자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고 든지 거기에 아니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 지금 모임 중이니까 내일 다시 전화 주시던가 해요. 모임 중이니까.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혹시 위에 뭐 상부에 그런 압력이라든지 아 그런 걸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압력이에요. 아니 2023년 1월 27일 날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압력을 받아요. 알지도 못했는데. 아니 필로폰 들어온 거 모르셨어요? 1월 27일 날에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거 하라고 세금 주고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수십 킬로그램이 들어왔거든요. 세관을 통과했거든요. 그 책임자거든요. 왜 화를 내지?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상부의 압력이나 그 지시 이런 것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없었다 하면 될 것 같고 발끈합니다. 야, 뭐 캥기는 게 있네. 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취재기자가 물어봤는데 또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24kg가 들어오는데 몰라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자꾸만 그걸 모르냐고 따지면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세관 직원들이 아니 여보세요? 1월 27일 날 06시 9분에 환영회로 여보세요? 나가는 게 어떤 지금 저 모임 중이니까 내일 다시 전화 주세요. 아니 가령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관 직원들이 업무상 아무런 이유 없이 환영회로 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환영을 나갔든 안 나갔든 그거 다 나갈 수 있는 거고 안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아니 나가려면 업무상 분명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지금 있어야 그런 거 갖고 되잖아요. 제가 그 답변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필로폰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니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환영홀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모르냐고 따지면 어떡해요? 아니 세관 직원들이 환영홀로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도 없이 나오는 게 정상이냐는 얘기죠.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7시경에 첫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끊겠습니다. 과장님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냐고? 아니요 지인들이 알려줘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지인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주냐고 제 전화번호를?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대 제 전화번호를 지금 전직인가요, 저 사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명예퇴직을 자기가 무역개발원에 있는데 저렇게 거칠게 얘기하는구나. 네. 아무튼 그 당시에 국민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마약 간첩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인천국제공항의 책임자였고,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아냐?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또 게다가 화를 낸단 말이에요. 지금 저거는 정상적인 대응이 아니에요. 뭔가 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더 파고드는 것이 불안하고 불쾌한 것이죠. 그렇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관 직원들이 입국동에서 환영홀로 프리패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두리뭉실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더니만
진짜 언성을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펜 좀 줘봐. 예. 펜 좀 줘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요? 과장님 화내지 마시고요. 저는 열린공감TV 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여보세요? 예예. 제가 지금 모른다 했는데 예, 그걸 왜 모르냐고 따지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그날이 그러면 특별한 됐잖아요. 날이잖아요, 과장님. 그날은 필로폰이 그만해요. 6명이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데 뭘 물어봐요. 24kg가 들어오잖아요. 아니, 이게 모르는데 특별한 뭘 날이잖아요. 특별한 끊을게요. 날, 과장님.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어찌됐든 뭐 저 사람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모두 세관 직원 전체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뭐 정말 모르고 상대방이 모른다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조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낼 이유가 하등에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라면은 어떤 일말의 도의적인 책임감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릅니다라고 좀 언성을 낮춰서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저 인천세관이 아주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그 미안해서라도 차분한 어조로 겸손한 어조로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렇게 뭐 화를 내는 건 그건 참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밀반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모 직원은 현재 대전 관세청 본청에서 근무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조 씨하고 고 씨는 현재 관세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현재 인천공항 세관조사국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큰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제대로 된 마약 밀반입 수사가 빠른 시간 안에 전개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걸 어느 특검에서 맡을지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할 일인지 내란 특검에서 할 일인지 새로운 마약 그 특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상설 특검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맞아요. 정말 이상하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김건희 특검처럼 별도 특검이 발족이 되고 상설 특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아무튼 그 백혜련 경정이 수사팀장으로 활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잘 파헤쳐져서 사건이 해결된다면은 마약 문제 많이 소탕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썰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설과 팩트가 뒤섞여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반입 사건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인 2022년 10월 29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이태원 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대의 압사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치유되고 있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날 사고가 나고 나서 유가족들이 한 번 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에서 마약 성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다 벗겼어요. 검찰이 마약 검사 부검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류품에서도 마약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유류품에 대해서도 마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시신이 된 분들 옷을 다 벗겼어요. 맞아요. 널브러뜨렸어요. 야. 옷, 휴대폰, 생수병, 사탕, 젤리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400여 점이나 되는 것을 다 마약 시약 검사를 한 겁니다. 모두 사고 현장에 흩어져 있었던 물건들이었는데 해당 유류품의 소유자가 불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사망 원인과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그런 물건들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마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그 압사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들한테서도 혐의점을 찾아내려고 한 거예요. 혹시 이런 건가요? 마약 소지자가 있었고 결국 이들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다. 라는 어떤 메이킹 차원에서 그렇게 무리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이건 정말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유가족의 대부분은 거부를 했지만 검찰이 유가족을 설득을 해서 희생자 2명에 대한 마약 검사를 또 진행하기도 했어요. 다 당연히 음성이 나왔지요. 미친놈들이구만. 미친놈들이야 진짜 이게. 진짜 2022년 그 10월 29일 참사가 있었던 날에 경찰 병력은 거의 없었거든요. 있었던 경찰 경력은 대부분 마약 단속을 위한 사복 차림의 그 경찰들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지금 한남동 관저 거기는 아직 윤석열 김건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기를 빈집을 지키는 경찰이 거기는 있었는데 100여 명이 넘는 기동대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현장 수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계속 그 집을 네. 지켰단 말이에요. 그 신명이나 영화 보면은 네. 빨리 와달라고 막 무전을 하는데도 네. 그냥 쌩까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었던 거였는데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유족 여러분들에게 유례의 마음을 전하고요. 당시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무리한 희생자 부검 시도와 표적 수사 그리고 자신들의 방향 설정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 지점을 저희 열린검TV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밀반입을 해왔던 일단 케린스와 위나 두 범죄자는 원래 가져온 마약을 명동 쪽으로 전달을 해서 유통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 거점을 바꿉니다. 어디로? 바로 저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요 해밀턴 호텔 서쪽 골목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한 상점으로 거점을 교체합니다. 그것도 여기 보시면 거의 도로가 이렇게 맞닿혀 있는 도로 바로 앞에 있는 상점이었습니다. 네. 그 마약은 보통 은밀히 거래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그 길가에 있는 상점으로 마약 유통의 거점을 옮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것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 해밀턴 서측 골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시 분홍색 가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열린공감TV 경자단 설전에서 줄곧 얘기했던 바로 그 분홍색입니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마약 유통책들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후에 이태원에 있는 한 상점으로 마약 거점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상점의 분홍색이었습니다. 지자스. 보시겠습니다. 하필이면 네, 분홍색 건물 쪽으로 또 마약을 나르는 딱 그 핑크색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상호입니다. 사쿠라.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예, 지금은 상호가 트랜스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상호가 사쿠라였습니다. 물론 사쿠라는 그 매화하고는 다른 거죠. 벚꽃이니까. 네. 근데 좀 일본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2층이 그 트랜스젠더 바이거든요. 사쿠라. 그래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골 때립니다. 이게 그 당시 내부의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뭔가 좀 일본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저 마약 건물 저기가 바로 압둘 아자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던 곳이었는데 네. 그 마약 밀수 주범 마이클이 이제 열로 이제 저희가 마약을 보낼 테니까 좀 받아만 달라. 그러면은 몇 프로 줄게. 받아만 주면은 수억에서 수십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백현원 경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했던 수사 보고서의 한 장면인데요. 그 수사 보고서에서도 저렇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해밀턴 골목에 있는 색상과 똑같은 컬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잘 찍혔네요. 네. 그 우리 백경정 얼굴이 벌겋게 네. 네. 더워가지고. 원래 그 마약을 최종 거점으로 하기로 했던 곳은 그 케린스 위나가 월세 계약하고 잠시 머물렀던 목동 중앙북로 8길이 있습니다. 네. 그리로 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실제 글로 마약을 받게 되는 장면을 CCTV를 통해서 수사팀이 확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이태원으로. 일단 그 당시에 그 목동으로 그 배달되는 장면을 수사팀이 확보한 CCTV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게 마약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건데 저 안에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도마와 식기가 있는데 네. 저 도마를 반으로 딱 가르면은 저기에 마약이 딱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아이고. 예. 저거를 이제 루트를 바꾼 거예요. 예. 근데 이 키린스와 유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태원으로 거점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즈마니아 그 운영자 압들에게 우리 이제 그 백현원 경장이 물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여기로 받기 시작했냐 했더니만 자기한테 만약에 이 마약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은 수억을 주겠다. 네. 돈이 탐이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수사가 벌어지면서 이게 이태원 참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 압들이 너무나 긴장을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백현원 경장이 그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기를 한 3-4번 정도 가서 수사를 하셨나 봐요. 네. 근데 갈 때마다 그 발걸음이 그 이제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멈춰지게 된다고 하면서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네. 백현원 경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이에요. 이태원역에서 바로 맞은편으로 이태원역 도로 맞은편이면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이제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렇게 들리는 식당인데 얘네들이 그 말레이시아 조직이 이렇게 오면 명동에 잠깐 들렸다 나가거든요. 아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지도를 주고 그쪽에 가서 루트를 뚫어보라고 한 게 아닌가. 제가 늘 거기를 제가 한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제 발걸음이 멈춰져요. 거기서.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나. 네. 그러니까 당시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소감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일단 소름이 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말문이 막혔고 여러 만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희생자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끝끝내 마약을 하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나.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시고요. 왜 그들이 죽어야 하나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렇죠. 예. 희생자들 거의 마약 프레임을 씌워서 2번 죽이고 정말 네. 그 사람들의 명예를 완전히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그걸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하냐. 그리고 뭔가 죄를 지내고 네. 그러니까 저 백현영 경장님은 뭔가 죄를 지내고 실제 거기 천리교사가 죄를 지냈잖아요. 네. 그 의식의 끝에 자신들 마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즉 희생을 치러서 자신들의 업보와 죄의 씻김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마약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백현영 경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김창수한테 내가 사정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얘네 지금 그 식당 주인이 파키스탄 압둘이라는 애인데 얘를 작업을 쳤다. 조직원들이 이 물건을 받아주기만 하면 너한테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속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밥그릇하고 나무도마 비슷한 거 하고 이렇게 보내요. 그럼 걔는 처음에 보고 이 식기만 내가 한 750kg 받아주면 이걸로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같이 동업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받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속은 거예요. 얘는. 그거를 누가 그러니까 그 제안을 한 거지? 그것을 저는 저기가 시켰다고 봐요. 그 말레이시아나 그 김건희가 김진환한테 시켜가지고 이 조직원 마이크를 시켜가지고 이태원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쳐. 저는 주술의 일환으로 제가 봤거든요. 네. 주술의 일환으로 봤다고 합니다. 수사하신 분이.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감으로 얘기했겠어요? 네.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연계고리에 그 주술이 있다고 본 거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공들여 수사를 하신 분이세요. 네. 당시 그 수사팀장 백현영 경장은 김건희 일가가 그 말레이시아 마약 주범인 마이크를 통해서 이태원으로 마약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또 다른 알 수 없는 주술적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패도 49제 때 겨우 위패를 거기 그 시청 앞에 이름을 넣고 그 전에는 이름도 못 넣었단 말이에요. 그 희생자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근조 그 달거든요. 까맣게 그 표를 포장을 이렇게 그 희생자 길이나 다는데 그걸 못 달게 했단 말이에요. 그 돌려가지고 까만색으로만 달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왜 여기 100kg 마약을 보내가지고, 저는 영혼들을 잠재우려고 그러지 않았나. 영혼들을 달래거나,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 이 의미를 두고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다른 거 같으면 뭐 대림도로 보냈다가 부천으로 보냈다가 100바퀴 돌려가지고 얘네들이 봤거든요. 네. 거기 업소 이름이 사쿠라예요? 사쿠라 옆에 바로 그 우즈마니아라고 사쿠라 옆에 왼쪽에 붙어 있는 건데, 우즈마니아 안으로 들어가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쿠라 안으로 들어가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쿠라도 이상하고 우즈마니아도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그때는 좀 이상하게 봤는데 사쿠라가 이상하죠. 근데 거기 앞에다가 그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적재를 하기 때문에 사쿠라 앞에 적재를 하는 거죠. 네. 딱 나오네요. 전적이 딱 나와요. 그때 실제 우리 많이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 근조 리본 뒤집어 폐용하라고 한 거예요. 근조라는 글씨 쓰지 말라고 했고. 근조란 글씨가 없는 리본.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근조라는 글씨가 있는 리본도 네. 뒤집어서 폐용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게 뭔지 진짜. 영정도 유폐도 없는 분향소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서 분양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지역에서 마약을 보관하면서 유통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 전에 들어왔던 마약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무 도마로 한 140kg 정도 받으면 거기서 추출하면 20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로폰이 그 엄청난 양이 이태원 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풀려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진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은 진짜 나이 든 사람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약을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짜장면 배달시키잖아요. 그리고 마약 배달시키잖아요. 그럼 마약 배달이 먼저 온대요. 아니 그 영화 극한 직업도 보면은 마약의 대중화 이게 그들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와, 영화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어요. 네. 자,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최혁진 의원실에서 주도해서 저희 열린광TV 등이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청, 관세청, 검찰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고경호 관세청장 등이 대상자로 특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그리고 동남아 수사청 사업에서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김건희 집안의 그림자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야죠. 예. 끝으로 한 말씀. 심우정이가 지금 검찰총장을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단 말이죠. 정말 뭐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이런 것들이 뭐 썰을 풀러 다니고 말이죠.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인데, 마약건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이 된 심우정 아니겠습니까? 자, 반드시 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심우정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백일하에 드러나서 책임을 물리다면 아주 단단히 물어야 한다. 이게 정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PD님도? 계엄의 배후에 아마 그 이유가 이 마약 사건을 덮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 철저히 잘 밝혀져서 전 정권에서 행했던 그런 문제들 낱낱이 다 밝혔으면 좋겠고요. 사실 관세청부터 시작해서 검찰 모든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이 드러나서 털 하나만큼의 그 의혹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약은 우리 국민들의 몸과 정신을 좀먹고 정상적인 사회를 무너뜨리는 절대 악입니다. 이 마약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국내에 밀반입하며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죽이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총으로 나라를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내란에 버금가는 일인 겁니다.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 끝까지 파헤쳐져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인천국제공항 마약 밀반입 사건의 수사 외압과 국내에서 독점적 마약 사업권을 누리려 했던 김건희 일가의 밀수 의혹이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저희 열린광TV는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정 대표님하고 살짝 얘기를 나눴는데 이 마약건이면은 김건희 저기 무기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여러 여죄들 갖고 하면은 3, 4년 안에 나올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김건희 또 보고 싶습니까? 민주당 상설특검이라도 동원해서 이 사건의 진실, 의혹이 실오라기만큼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의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